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리를 찾고 싶다면은 소크라테스 형에게 묻지만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한큐 형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큐 형과 함께하는 시장이 왜 이래?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봐야겠죠?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한큐 형, 코스닥 끝났어? 지금 3%대 급락하고 있고 오늘 유튜브 채팅방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지지선까지 무너진다면 코스닥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닐까요? 걱정되네요. 라는 글들이 많았는데 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의 조정은 좀 과도한 부분이 커요. 코스피 시장 대비 그리고 지수 대비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워낙에 좀 큰 상태여서 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직전 저점을 살짝 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매에 나서거나 하는 그런 전략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왜 조정이 나오게 된 것인가, 왜 코스피 대비 조정폭이 왜 이렇게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코스닥 시장 하락 장세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을 비롯한 연기금이라든가 보험단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이쪽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하게 악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기관들의 매도가 진행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조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요. 또 장 후반에도 특별한 반등 조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불안 매물들이 좀 나오고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언급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은 특별하게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도 나스닥 시장 자체가 뭐 폭락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기술주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도 별로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코스닥 시장만 바로 기관들의 이런 단순 수급에 의해서 주가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의 이 조정 장세는 바로 이제 동학개미 혁명이 따른 후유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개인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 물량들을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면서 흔들어대면서 개인 투자들의 투매를 좀 유발시키는 이런 형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가를 눌러대거나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리면 좋은 종목을 밑에 사가지고 곧바로 땡기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바로 그런 개인 투자들의 투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매매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일단 안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까지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은 크고요. 코스피 지수가 분명히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하락도 뭐 오늘 내일 정도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세는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등 시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등이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반등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일봉 차트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만히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대체적으로 2250선 정도에서 2400, 300선 이 사이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죠. 현재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코스닥 시장은 이 구간에서 코스피는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옆으로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직전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듯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은 어떻습니까? 코스피도 단기 상승이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단기 상승이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결국에 이 흐름은 뭐냐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 대비 변동성이 큽니다.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떨어지는 게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자체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이고 코스닥도 상승 후에 기간 조정에서 조금 밀려 있는 형태. 결국에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조금 반등 나오거나 하게 되면 코스닥이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직전 저점을 약간 깨고 내려간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코스닥 시장만 혼자 대폭락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거래 수급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 시장 빨간색을 중심으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 분명히 진정됐고요. 매수 들어왔다가 관망입니다. 더 이상 공격적인 매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안 팔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고 팔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매도는 분명히 진정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는 이런 상태로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는 상태에서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직전 저점에 대한 분기업이 가해지고 조정 분위기가 좀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상은 아직은 대세 하락으로 가나 코스닥만 혼자 폭락 나오는 이런 장세는 아닐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아직은 시장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조금은 유보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도 지금 글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조정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급락이다 혹은 내일은 빨간님께서는 지금 깊은 터널 조정인가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게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급에 의해서 떨어지는 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기업 가치는 별로 이상이 없는데 수급으로 계속 밀어대는 이런 양태가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네. 것이고요. 지수 대비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많은 종목이 좀 많이 나온 겁니다. 네. 여기 기업 가치는 좋은데 개인 투자들이 불안하니까 많이 밀린 형태가 된 거예요. 반대로 이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나중에 올라올 때는 반등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은 터널의 어떤 조정이다라기보다는 아직은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단기로 조정이 좀 깊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이 될 때는 빠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요. 지금 개인들의 투매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코스닥에 빠지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해서 그렇지 그렇죠. 10월 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코스닥에 샀어요. 그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신 부분이에요. 네. 이 수치상으로 나오는 그 흐름, 그 숫자만 보고 우리가 개인들이 샀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요. 실질적인 통합, 그러니까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과 개인들의 통합을 보게 되면 네. 개인들은 순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 호가를 낮추면서 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밑에서 받쳐놓고 매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물을 탄 정도. 그렇죠. 일단 그 수급을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시장 자체가 개인들이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일부 시가총액이라든가 일부 좋은 종목에 대해서 개인들이 매수한 것 같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도한 게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일부 종목에 대한 매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봤을 때는 개인들의 매물이 나왔고요. 그 개인들의 매물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그 투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저는 투매가 나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여기고 나서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것인지, 투매가 한번 더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투매가 진전될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제 그 대주주 3억 원 기준, 이게 아직 철회가 안 됐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그런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투매 물량이라든가 불안 매물들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지 않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이런 속내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볼게요. 그럼 시장의 매일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죠. 한큐영, 코스피는 괜찮아? 앞서 코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다, 네. 저점이 뚫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급등은 아니어도 이 시장에서는 유일한 대안처가 되고 있거든요. 괜찮은 거 맞나요? 코스피가 이렇게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에서 버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더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진짜 코스닥에 투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하방 경직이 나왔고요. 네. 코스피가 들 빠지고 하방 경직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그동안 하락을 했고 힘들긴 했지만 그동안 힘든 기간에 보면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많이 빠졌을 법한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코스피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그렇다고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야.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시장의 상대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소량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관망세입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잠깐 올라가는 형태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매도세가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주들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장기선에 낙폭과됐던 종목 중시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들 종목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성장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소에 낙폭과됐다는 순환 반등 성격이 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의미를 둘 만한 단계는 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내 주식 코스피 지수의 이제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상태인데 미국 뉴욕 증시가 흐름 자체가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는 대선 앞두고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선 이후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의 주가 전망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하방 경직도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하방 경직을 보이고 코스피 지수도 하방 경직을 보이는데 코스닥만 속된 말로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거는 뭔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보다 해도 이건 해도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코스닥 종목에서 투매까지 나서는 것은 분명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선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대선 전후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전에 나올 거로 기대를 하지만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미국 증시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미국 증시가 반등에 나서게 되면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반등 나올 거고요.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나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도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종목별로는 최근에 낙폭가 됐던 일부 가치주가 반등 나섰고 그동안 올랐던 IT주라든가 성장주가 쉬었죠. 시장에 살아날 때는 쉬었던 IT주라든가 성장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요거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뉴욕 증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우지수 흐름 자체가 좀 안정적이에요.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나스닥 시장은 상방으로의 흐름을 좀 있는데 편하고요.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 증시 하방 경직과 시장의 안정 여부를 보는 게 다우지수를 봤을 때 충분할 겁니다. 현재 미국의 다우지수 직전 고점에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큼 미국 증시가 탄탄한 하방 경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겠죠.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고요. 이렇게 직전 고점에서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는 미국 증시는 바로 대선 전후로 해서 시장에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그동안 조정을 받고 코스피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따라가게 되면 낙폭과 됐던 코스닥 시장도 빠른 속도의 반격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들의 수급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봤는데요. 자, 기관 투자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기관 투자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같은 현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에요. 그런데 코스피 쪽에서는 분명 기관들의 매도는 분명히 진정되고 있습니다. 소량 매수는 들어옵니다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코스피 현물을 중심으로도 매도가 진정이 됐는데 코스닥만 디립다 물량을 털어냅니다. 무슨 이유가요? 코스닥 종목이 많이 고평가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고 충분하게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개인 투자들이 많은 주식을 들고 있고요. 그 물량을 털어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뭐냐면 코스닥을 이렇게 엄청나게 털다가 어느 한순간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종목들의 반격이 상당히 강하게 될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뒤통수를 많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현물 쪽에서는 매도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매도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동향 봤습니다. 아유,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도 코스닥을 3%대 다시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김주영님께서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오기 직전이다. 개인 투매 나오기 카운트다운이라고 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봤던 수치 안에는 그쵸.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미 나왔고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있을 텐데 충분히 있습니다. 그 한 번, 안에- 두 번 정도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주목할 것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충분하게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올 만한 물량을 많이 나왔고 마지막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시되 그 구간에 오히려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의 한 거의 80~90%는 버티기 전략이신 것 같아요. 나머지 10%만 현금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있어서 여기서 난 더 살래라는 포지션인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그쵸. 왜냐면 손실이 이미 많이 봤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버티기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 전략이 가장 유효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버티긴다, 무조건 버틴다. 뭐 무서워서 버티는 게 아니고 알고 버티는 게 좋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하루하루 시장 흐름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하지만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결국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미국의 대선 전후로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틴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알고 기다린다라는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좀 안심되네요. 알고 버티는 거다. 그냥 그쵸. 버티는 게 아니라 그쵸. 우리는 아는데 버티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살만한 오늘의 한 큐 종목 무엇인지 공개해 자, 주시죠. 오늘은 좀 과감하게 네. 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좀 안전한 종목 쪽으로 왔는데요. 이번에는 조정이 끝나고 나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라든가 낙폭과래주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오늘 5G 가는 중에 자, 솔리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과감하게 골라주셨어요. 솔리드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죠. 자, 이제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도 한번 더 구사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솔리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 번은 해볼 만한 자,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G 관련주들에서 말씀이 많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 묶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5G는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죠. 트럼프와 바이든 관련주 모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을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5G 관련주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3분기 실적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대선 이후에 5G 투자는 본격화될 겁니다.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5G는 하나의 인프라 투자가 5G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미래 패권 싸움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5G 투자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5G 통신 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지방을 중심으로 한 5G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G 투자는 그 들어가는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많아서 좀 힘들지만 결국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고 대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인빌딩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 내에서도 통합 품질이 좋아지게 되면 인빌딩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라는 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흐름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등도 큰 상태에서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공격적인 패팅보다는 적어도 3분할 이상 소량 정도 분할해서 매수한다라는 그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 바라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제가 1,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500원이면 11일 평선 정도가 되는데 그 11일 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는 저점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11일 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저점 분명히 찍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때부터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니까 목표가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1,500원, 7,900원 이 가격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